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6월의 마지막 날,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GDP가 좋았다. 어제 미국 증시는 나름 상승하고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GDP가 있었는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2%로 최종 집계가 되었으며 예상이 1.4인데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역시 미국이다. 부진은 있지만 몰락은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자,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주식 투자도 미국이 답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3만 9천 명으로 한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고, 예상치가 26만 4천 명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서 이 또한 강한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더 오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증시가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빚을 내서 투자한 계좌에 대한 반대 매매가 2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도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면은 이거 반대 매매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겠죠. 또다시 그 증시에서 몇 시에 무슨 반대 매매가 터지고, 뭐 1시에 뭐가 터지고, 2시에 뭐가 터지고, 그런 얘기가 돌 가능성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반대 매매가 터지면 거의 바닥 근처라서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남은 현금을 탈탈 털어서 매수할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 기릿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름들은 이미 주식을 거의 다 들고 있어서 야, 이거 반대 매매까지 터지면은 내 계좌 여기서 한 더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대 매매 걱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6월도 끝났으니까 7월부터는 첫 번째 주에서 빠르게 달려나가는 그런 증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긴 하는데, 자, 얼마 전에 코인이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심에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블랙록이 쏘아올린 그 공을 예전부터 더 열심히 노력하던 아크에서 먼저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진짜 출시할 것이다. 이때까지는 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크뿐만 아니라 블랙록,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등 이렇게 이름이 쟁쟁한 곳들에서도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코인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코인 또 하나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조금씩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저 기릿은 언제쯤 투자일지 저 자신도 좀 궁금하네요. 다음입니다. 연기금 1.1조 팔았어요. 자, 이번 달에만 무려 연기금이 1.1조 원을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만에 1조를 매도한 거는 2년 만의 일이라고 하며 최근 코스피가 조정받은 이유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연기금이 뭘 그렇게 많이 팔았나 봤더니 일단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매도한 바 있으며, 하지만 그 대신에 하이닉스를 크게 매수하는 모습을, 조금은 특이하지만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 이렇게 매도한 이유가 뭔가? 바로 포트폴리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빠르게 코스피가 올라오고 삼성전자 가치가 올라오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 말, 그러니까 6월 말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연기금이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겠죠. 단순히 포트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증거는 하이닉스를 매수한 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엄청 벌었다. 작년 그 힘든 장에서 국민연금은 마이너스 8%의 힘든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지만, 올해 초부터 강한 증시에 힘입어 그 손실을 대부분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올해 4월까지 무려 79조나 벌었다고 하며, 이 정도 벌었으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T 조비에 1억 달러 투자했음. 자, SK텔레콤은 미래 먹거리로 UAM을 낙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조비에서 이렇게 호재가 나오는 이 순간 SKT는 조비에 1,300억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자, 이로써 양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외에서도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일단 SKT는 이번 투자로 뭘 얻나 봤더니 조비의 UAM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세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사람이 뭐 직접 타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평소에 피자 같은 걸 시키면은 배달을 UAM 아님 뭐 드론이 하는 그런 시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은 어디까지? 이 둘 합병은 언제 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보니까 마침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원래 8월까지 승인 여부를 발표하기 했었는데, 그런데 2개월 미뤄졌다고 하니까 뭔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뭔가? 아마도 합병 후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를 유럽연합 쪽이랑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도 합병이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져 최악의 경우 무산까지도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많이 끌릴 거고 내년은 되어야 윤곽이 보일 거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웹툰에 중국도 빠졌다. 홍콩의 한 신문지에서 중국도 한국 웹툰에 빠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석 작가의 문유를 중국에서 리메이크해서 문맨이라는 영화로 개봉한 바 있는데, 개봉 후 4.6억 달러나 벌어들였다고 해요. 이는 참고로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이라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 웹툰 다른 나라에서도 통한다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플랫폼들 사이에서 한국 웹툰에 대한 IP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외국인 구독자가 무려 8,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며 매출의 52% 이상이 한국 외 지역,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해외 웹툰 소유의 23%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야, 진짜 문화 승리 한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는 뭔가 야, 정말 특별하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할 수 있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데 이제는 빌보드에 가도 아니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뭐 전 세계에서 1등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 됐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갈수록 성장하는 콘텐츠 IP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신사업 공시기업 견제. 자, 자익을 기억나시나요? 주가가 연상을 기록하며 두 달 만에 455%나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익을 폭등했던 거는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때보다 또 반토막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는 당연히 없고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죠. 자, 올해 초에 이렇게 신사업을 추가하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 3월까지 105개나 되는 기업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한번 해먹고 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에 금감원은 주가 띄우기를 위해 사업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서식을 바뀐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런 일이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픽셀 폴드가 난리. 뭐야, 좋은 쪽으로 난린가 하고 봤더니 그런데 혹평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용자는 핸드폰을 딱 받고 난 다음에 3번 접었다 폈더니 고장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픽셀 폴드 선주문 기간에는 품절 사태까지 나왔었지만,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꽤나 나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구글의 AS가 악명이 높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소비자들은 말 그대로 좋은 픽셀 폴드가 당첨되길 바라는 뽑기 운까지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삼성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고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제로콜라의 발암물질이, 자, 아스파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 녀석이 다음 달 14일부터 발암물질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불어온 제로 열풍 안에는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열기가 확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야, 그런 거 먹지 말고 진짜 설탕 먹자 라고 말하며
설탕 관련주가 오르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보험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며 전기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4년간 전기차의 보험료 상승폭이 가솔린 차보다 2.2배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년 기준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69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작년엔 89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무래도 뭔가 사고가 나면은 내연기관차보다 수리 단가가 높아서 전기차 교통사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차 보험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차가 비전기차보다 사고 비율이 1.15배가 높았는데 뭐야, 야, 전기차에 뭐 결함이 있는 거야 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차가 또 연비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주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이렇게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가속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그래서 전기차 보험을 만약에 가입한다면은 전기차에 특화된 상품을 꼭 참고를 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 키르분들 알뜰 교통카드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제는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바뀌어서 월 적립 횟수가 44에서 60으로 늘어나고 적립금도 6.6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혜택이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 교통카드 앱을 열어서 출발하기 클릭, 그리고 대중교통지에 도착하면은 도착하기를 딱 누르면은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혹시나 대중교통 하기 전에 좀 많이 걷는다 싶으면은 꼭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초거대 AI 협의의 출범. 뭔가 아직까지 실생활에서 AI가 강력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전 다르나봐요.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가 출범한 바 있고 네이버와 LG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AI 기술은 전 세계 6위, 초거대 AI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 흐름만 지켜나간다면 충분히 미래에 한국이 AI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되길 바랄 뿐이고 그리고 네이버 주가도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연말에는 지금보다 한 최소한 20에서 30%는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AI 대중교통 시대. 상상으로만 하는 시대죠. 집 앞에 나가면은 운전자 없는 차들이 슝슝 돌아다니고 저는 어플만 켜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찍으면은 거기에 딱 맞는 차가 내 앞에 멈춰서 저를 데리고 가 목적지에서 내려주는 그런 세상, 저 길에서는 항상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곧 AI 대중교통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봤더니 대중교통을 타려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 앞에서 어플로만 부르면은 같은 방향, 비슷한 경로를 분석해 여러 사람과 함께 타는 그러한 무인 AI 대중교통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걸 바로 라이드 풀링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현대차에서 셔클이란 이름으로 2019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 것이 좀 멀긴 하겠지만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충분히 수도권이나 아니면 광역시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 한 몇 년 안에 자율주행 테마가 한번 오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여행 수요 증가. 여기어때에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항공 예약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일본 여행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엔저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월 세 번째 주 기준과 4월 네 번째 주 기준을 비교하면은 2.7배나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엔저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올 여름에는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이 아마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방학에도 일주일에 3시간. 중국에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21년 중국은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고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매주 월, 목까지는 게임을 할 수 없고 금, 토, 일은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 일주일에 3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근데 그 방학 때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은 게임주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한 번 추사하면은 24kg 감량. 일라이 릴리의 당뇨약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운자로는
원래는 당뇨 치료제예요. 그런데 체중 감량 효과로 더 유명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임상에서 최대 24kg 감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소식이 왜 났나 봤더니 우리나라 식약처는 당뇨 치료제로 허가를 승인한 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이 마운자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서는 못 쓰고 당뇨 치료제로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허가 외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하는 오프라벨은 이용이 가능하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맞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투약 비용은 4주에 약 144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그런데 좀 초고도 비만이라거나 정말 이거 다이어트 안 하면 위험하다 그런 사람한테는 분명히 나중에 다른 병 생기느니 이 돈이면 싸게 친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러한 비만이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다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